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기아차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큰 뉴스는 없는데 이제 많이 떨어졌어. 고점 대비 거의 한 18%, 20% 정도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떤 반등이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큰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은 요원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월 이후 이때죠. 이때가 이제 기아차가 이 애플에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던 것이고, 그 이후로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이 1월 이후의 상승, 이 모든 상승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애플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따라서 이 애플 기대감이 지금 당장은 사라진 지금에서는 이 고점에 물린 개미들이 계속 매도 물량을 뱉어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가가 당장 며칠 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다라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 상승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이 단순히 애플카 이슈만으로 오른 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그 기아차의 방향성이라든지 전기차 시장으로서의 진출 같은 기대감도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진 않고 오늘 이런 지켜주는 모습 자체가 그래도 기아차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하락에 대한 폭도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안 좋거나 이래서 요 정도의 급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하락에 대한 폭도 제한적이고, 다만 상승폭도 이 10만원 구간은 당분간은 강한 고점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상승폭도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러니까 장기로 한두 달 보는 게 아니라 1, 2년을 보실 분들은 최소 올해를 보실 분들은 이런 음봉마다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시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아차가 걱정이 되는 건 아니죠. 기아차 좋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이제 테마주인데, 대표적인 테마주인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애플카 대장주로서 움직였고, 3월 저점 대비 대략 한 7배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애플카 이슈가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물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고점, 이 5,800원 구간을 웬만한 뉴스를 가지고는 돌파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기술적 반등마다 조금씩 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안 턴다고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 테마주 특성상 이런 작전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하고 며칠 정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횡보를 보이다가 또 뜬금없는 뉴스를 띄우면서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다시 빼고, 이런 식의 기술적 반등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보유자분 영역에서는 종목이 튈 땐 조금씩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살 종목, 그러니까 신규 매수의 구간의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신규 매수자보다는 분명히 이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분들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시면 물론 언젠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섹터 자체가 성장하는 산업이 지금 당장 이 코로나 이후에 성장성 산업,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인해서 성장 산업은 맞습니다만, 이 단기적으로 횡보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재료 애플카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횡보할 것이고, 내가 이 종목을 비록 고점에 물렸지만 나 이거 한 2년 들고 갈 거야.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쭉 들고 가세요. 하지만 내가 그냥 진짜 단타 보러 들어왔다가 이슈 보고 들어왔다가 물렸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횡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인지컨트롤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언제였나요?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대가 이제 얘가 이제 전기차로서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단발성 이슈라고 판단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3개월 이상의 조정을 보였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LG화학이 뭐 애플이 테슬라와 같이 뭐 애플이랑 같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마그나 파워트레인이랑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이 LG 전자도 이제 전기차에 나간다 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자동차의 전반적인 모습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저평가 이후에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굉장히 힘든 구간을, 거의 상장한 지 20년이 됐는데 굉장히 힘든 구간을 걷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애플카에 납품한다 이런 이슈로 튀었습니다. 물론 테마주로서 튀긴 했지만 이 기업 자체가, 이 자동차 섹터 자체가 성장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겠고요. 당분간의 조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당분간의 조정은 어쩔 수 없고, 내가 단기로 보고 들어왔다면 단기간의 조정, 최소 두세 달의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냥 슈팅이 날 때마다 터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장기로 보겠다, 나 1, 2년 본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뭐 이제 설 연휴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도 오늘처럼 지금 지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수를 보시면 지금 뭐 특별한 이 강한 거래 대금이 붙고 있지가 않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내일까지도 뭐 거래 대금이 거의 없는 장, 이런 횡보장으로 보셔야 되겠고, 뭐 그냥 뭐 마땅히 매매하실 거 없으시면 놀러 가시는 게 좋아요. 예, 굳이 이렇게 힘들게 주식을 뭐 부여잡고 있을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이런 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내일이라도 또 슈팅이 나면 파셔야 되니까 뭐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설날 하루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